자, 봅시다. 하진이는 일단 같이 봐. 오케이. 자, 985번부터 한번 볼게요. 2차 분홍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7개가 되도록 한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게요.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돼서 얘가 2a가 이렇게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a하고 루트 2a 범위 안에 x가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안에 정수가 7개가 되려면 당연히 0부터 해서 마 1, 1, 마 2, 2, 마 3, 3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수직선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3까지 들어가고 얘가 지금 루트 2a예요. 그럼 여기에 4가 있어야 되겠지. 그쵸? 맞죠? 그러면 루트 2a라는 값은 3하고 4 사이에 있는 건 너무 명확한데 등호는 어디 들어가요? 등호 3이야 4야? 4 누가 3이야? 4 나 알지. 아 그죠. 야 구멍 뽕 뚫렸는데 얘가 3에 등호가 붙어버리면 3을 버리겠다는 거잖아. 정신체 그치 누군가는 그랬어. 자 누군지 몰라. 나는 모르는 걸로 할게. 했던 거죠. 그러면 4의 등호가 들어가야 돼. 그럼 자 A에 들어가는 자연수 한번 생각해볼까? 너무 이게 또 계산하기 어려우면 제곱해보세요. 9하고 16이잖아. 그렇죠? 2A 2로 나눠볼까요? 2분의 9랑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의 자연수의 최소와 최대 구해볼까요? 최소는 얼마? 5, 최대는 얼마? 8. 그렇죠.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1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뭐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제곱이었으니까 이 녀석의 루트값 제곱근처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게 좀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라는 녀석을 합차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합차니까. 그래서 x의 값이 루트 2a나 마이너스 루트 2a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86번 가볼게요.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fx라는 그래프가 지금 저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gx라는 그래프도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디를 사용해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무슨 표현인가 하지만 얘를 fx, gx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이거 이해만 시키면 그럼 fx가 gx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야. fx가 지금 요건데 gx보다 작거나 같은 건 누가 봐도 요리죠. 그렇죠?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만족하는 범위는 얼마부터 딱 누가 봐도 이거 0인 건 보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꼭지점을 A라고 하고 그 꼭지점에서 얘는 만나고 있어. 그렇지? 여기 A야. 그래서 얘는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0부터 A까지야. 근데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된대요? 5개가 된대요. 그러면 이 A라는 값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근데 이 A가 이 2차 함수에서의 축이거든요. 꼭지점이니까 여기 꼭지점이라고 표현돼 있어. 꼭지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어져요. 축이 a죠. 그러니까 이 a가 스몰 a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a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쵸? 자, 이제 수직선을 표현해 볼까요? 0부터 A까지. 이렇게. 그런데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5개. 0, 1, 2, 3, 4까지의 5개가 나오죠? 그럼 5는 이쪽에 있을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A라는 값은 4하고 5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일단은 요거 아니면 요거야. 이제 또 등호야, 또 등호. 자, 지우가. 등호는 4에 붙어요, 5에 붙어요. 얘 색칠 돼 있다. 4. 그렇지. 맞습니다. 자, 색칠돼 있으니까 4에 색칠하면 4까지 들어가잖아. 근데 색칠이 안 돼 있으면 4에 색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색칠이 돼 있으면 짧은 쪽이고 색칠이 안 되면 바깥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의? 4에 등호가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 거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제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좋은 질문했고 이제 100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와, 이 사이에 질문이 없다는 거 대단한데? 야, 너희들, 야, 기특한데? 되게 기특한데? 멋있는데? 자, 좋아, 좋아. 아주 분위기 좋아. 자, 가볼게요. 제한된 범위에서 저 2차 함수가 항상 성립한다고 돼 있어요.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 자, 이 문제의 난이도를 누가 결정하냐면 축의 위치가 결정을 하는데 그 x의 개수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x의 개수가 미지수가 나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x의 개수가 미지수가 안 들어오면 난이도가 그래도 한단해져요. 왜냐면 자, 이거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2차식입니다. 요만큼. 그러면 쟤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봤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x의 제곱. 요 뒤에 있는 녀석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0x. 그렇죠? 그래야 밖으로 나올 때 5x가 될 테니까. 일단은 한 단계를 먼저 거칠게요. 바로 안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5의 제곱 마이너스 25가 나오면서 얘를 만나서 플러스 2분의 25가 돼요. 그래서 3m에다가 플러스 2분의 25니까 얘를 만나서 플러스 얼마? 12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보자. 얘를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축은 x는 5가 축이에요. 자, 제한된 범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부터? 1부터 7까지야. 축이 지금 5가 돼 있거든. 1부터 7까지거든. 그러면 5에서 7은 한 2칸 떨어져 있으니까 요쯤 될 것 같아요. 1은 5에서 4칸 떨어져 있으니까 요쯤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으로.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요만큼만 그래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만. 이 아래쪽은 실제로는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지. 여기는.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있고 여기는 실제로는 이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 뭐 이런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자. 이 파란 녀석만 존재하는 그래프가 0보다 어떻게 된대요? 작거나 같고 싶어.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래 작거나 같을 테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봐. 얘네들은 이 문제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는 이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만 체크하면 되냐면 얘만 체크하면 돼. 얘가 지금 요 식에서는 3m 플러스 12라는 값이거든요. 만약에 얘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들은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얘만 체크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유가 보면 되겠다. 3m이 마이너스 10입니다. m의 값은 얼마보다? 마이너스 4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문제였다면
0이 이 아래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치? 그럼 그때는 지성아 얘를 체크해야 될까 얘를 체크해야 될까? 그렇죠. 얘를 체크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고생했어. 그렇죠? 그렇게 풀면 돼. 되셨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최대값이 어떻다, 최소값이 어떻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 제한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부등호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최대를 쓸지 최소를 쓸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려요.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애초에 손을 대기가 힘들겠지. 그렇죠? 자, 그런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11번 똑같은 유형이겠지만 다 일단 갑니다. 자, 이번에도 제한된 범위예요. 자, 저게 성립할 때 정수 A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아이들 전부 다 이항시킬 겁니다. 그래서 과변을 우변을 전부 다 이항시키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표준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어요. 축이 x는 마이너스 2거든요. 자, 범위를 볼까요? 1부터 3까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1은 한 요쯤에 있을 거고 3은 요쯤에 있을 테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존재하는 거야. 다른 데는 없는 거야, 그래프가. 제한된 범위라는 건 이 전체에서 딱 x가 1부터 3까지인 저 범위만 그래프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무슨 표현이 있어요? 0보다 크대. 그러면 이 0이라는 녀석이 위에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야?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이 아래쪽에 딱 이렇게 있어서 누가 얘다. 그쵸?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일 수 있으면 되겠지.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자연스럽게 클 테니까 최소값만 보여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잖아. 그럼 요 식에다가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1이 들어갔으니까 3의 제곱 9의자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인데 얘가 0보다 크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2차 부등식이 다시 시작이 된 거야. 그쵸? 그럼 이제 이걸 풀면 돼. 자,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인데 우리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로 바꿀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마1과 3, 마1과 3이라는 녀석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정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몇 개? 3개. 0, 1, 2 이렇게 해서 3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괜찮죠? 자, 쉽지 않아.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풀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물론 풀이가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을 담은 건 또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이미 2차 함수에서 배웠던 제한된 범위를 쓰고 있고요. 제한된 범위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할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0보다 크다냐 0보다 작냐냐에 따라서 최소가 0보다 커야 되냐 최대가 0보다 작아야 되냐. 여기서는 최대가 0보다 작았던 거고요. 여기는 최소가 0보다 컸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얘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이때는 작다였기 때문에 최대값이 작으면 되고 이때는 크다였기 때문에 최소값이 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커질 테니까 요 생각을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라스트 11번 문제까지 가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만족시키는 x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9번하고 10번은 범위를 그냥 준 거고 얘는 그 범위조차도 네가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대로 풀어보면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마 5하고 마 2.
이것도 주기 귀찮았나 봐. 그냥 네가 알아서 구하래요. 이렇게. 그래서 범위를 이제 구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범위 구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되는 거야. 자, 얘가 성립한데 똑같은 방법을 풀 거예요. 자, 이 녀석은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쵸. 자, 이제 저번에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저 축의 위치를 일일이 다 쪼개서 풀었어요. 엄청 복잡하게 풀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편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 말고 편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거 편법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한번 가볼게요. 얘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입니다. 맞죠? 아래로 볼록인 겁니다. 축의 위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a가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가 얘에 비해서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다행스럽지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거나 같다. 그럼 제가 3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3개의 경우를 다 따져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3개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근데 봐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누가? 이 녀석의 함수값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럼 이쪽에서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누구? 이 녀석.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근데 자, 이쪽으로 와봐. 만약에 얘가 좀 더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좀 더 위에 있으면 f-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만약에 얘가 좀 더 위에 있으면 f-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맞죠? 근데 이거 3개를 다 봐봐.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자, 이 녀석의 값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이 문제에서는 저 녀석의 값을 안 쓰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이 i의 값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크거나 같다 문제였으면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일일이 다 풀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때는 최소값이 얘가 됐을 때를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얘가 작거나 같다가 됐잖아. 작거나 같다 해서 자, 이 경우도 얘를 쓰고, 이 경우는 얘 아니면 얘를 쓰고, 이 경우도 얘를 쓰잖아. 얘 써, 안 써? 안 써. 애초에 얘는 관심이 없어. 얘의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어. 문제 푸는데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러면 저 A의 범위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축이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차피 답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 f-5가 0보다 작거나 같고 f-2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무슨 짓을 해도 0보다 작거나 같겠지. 봐봐. 이쪽에서는 얘를 쓰고 이쪽에서는 얘를 쓰고 이쪽에서는 얘 아니면 얘를 쓰는데 내가 그냥 미리 f-5도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버리고 f-2도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버리면 무슨 짓을 해도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왜?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 쓸 테니까. 둘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아버리면 애초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미리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제거해버린다는 개념인 거야. 그럼 봐봐. 축의 범위를 나누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푸는데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음식에다가 마이너스 5를 먼저 대입할게요.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물론 연산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2도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두 녀석을 그냥 풀기만 하면 돼. 볼까요? 첫 번째 자, 이 녀석은 얼마하고 얼마로 2하고 1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이 녀석은 마이너스 7하고 1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 우리는 얘도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겠지. 그럼 둘의 무슨 부분을 찾아야 돼? 공통 부분. 그치? 답이 뭐가 되는 거야? 1부터 7까지. 이렇게 되면서 A까지 범위는 1부터 7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축의 위치의 범위를 일일이 나눠서 푸는 그 풀이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 경우는 이게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문제였으면 어쩔 수 없었어. 왜냐면 그 축에서의 그 함수값이 문제에 의미 부여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작거나 같다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차피 f-5 아니면 f-1을 쓸 거거든. 축에서의 함수값은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두 개의 값이 무슨 짓을 벌여도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만 보여버리면 범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도록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애초에 그냥 얘가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냥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방식의 차이긴 한데 원래는 이제 제한된 범위 풀이 맞지만 이렇게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에서는 이런 식의 풀이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이제 11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4번 문제로 가볼게요.